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미디어 그룹 김대진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일교차가 심하니까 건강 항상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슈적인 부분에서 요즘 제가 갑자기 그런 내용들이 이제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자사고 폐지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강남 8합군 또는 교육 특구로 구성되어 있는 특정 지역들의 전입률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공급적인 부분들이나 수급적인 부분들 없이 요 특정 지역들이 가장 많이 올랐었던 이유도 요런 그런 자사고 폐지에 대한 부분들이나 학군으로 인한 수요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증가했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이슈에서는 이런 자사고 폐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앞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만한 지역 두 지역 선별을 해봤습니다. 자, 그 지역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40강 자사고 폐지 그로 인한 부동산의 영향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사고 모르시는 분들 없죠? 특목고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학교별로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 과정을 실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2010년도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든 학교이기도 하고요. 사실 뭐 그런 목적도 있지만 사실 조기 유학이나 또는 주변에 너무 사교육들이 너무나도 열풍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누그러뜨리고자 해서 만든 그런 목적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자율형 사립고, 자사고, 자, 지정된 학교는 좀 특수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과정, 이제 커리큘럼이라 할 수 있는 교육과정 이런 부분들이 그런 교육과정들을 결정하거나 이런 수업 일수들을 자체적으로 학교 내에서 결정할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무학년제로 실력, 능력 이런 부분들로 무학년제로 운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자, 201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적으로 49개가 있고요. 그리고 5년 단위로 이 자사고는 5년 단위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존립이냐 아니면 또 계속해서 이어지느냐, 아니면 취소가 되느냐, 이런 것도 결정이 되기도 하죠. 자, 자사고가 정책에 부동산 자사고 폐지가 이제 부동산 정책으로 많이들 미치는 영향들이 상당히 또 크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게 뭐냐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구열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높은 그런 민족들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어머님들의 그 치맛바람이 상당히 또 강하기도 하죠. 그래서 교육 특구다 또는 정말 교육이 우수하다 이런 지역들은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많이들 몰려가는 그런 추세가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자사고들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또 열망하는, 또 좋아하는, 또는 내 자녀를 그런 지역에 또 보내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사고가 있는 지역들 주변에 부동산 임대가라든지 또는 매매가들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요. 제주도도 그렇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서울의 25개구 중에서 유망한 그런 교육 특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강남 8합군, 목동, 그리고 저쪽 위에 위치하고 있는 도봉구 그런 라인들도 있죠. 자, 일단 2019년도 11월 정부에서 자사고, 국제고, 그리고 외고에 대한 부분들이 폐지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9년 만에 거의 모든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그런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 자, 2025년부터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2025년도 3월부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2021년도가 거의 다 지나가고 2022년도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불과 한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런 특목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일반고로 전환이 된다면 과연 그 현재 그런 지역들을 보내고자 하는 그런 수요층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교육이 상당히 일반고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자체가 상당히 또 학구열이나 이런 부분들이 높은 지역으로 많이들 몰릴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특목고라든지 자사고 이런 폐지가 서울의 강남 8학군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벌써 물밑에서부터 벌써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2025년도 이 자사고 폐지를 앞두고서 지금 우수 학군을 찾아서 강남이나 또는 서초 그리고 양천구 목동 뭐 중계 이런 라인들로 많이들 지금 상급지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올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이제 초중학생들이 강남이나 요 서초로 순유입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치로 지금 2년 새 약 80%가 증가할 정도로 많은 양이 지금 순유입이 되고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이나 서초구로 약 1,849명이 순유입이 됐고 2019년도에 1,064명, 2020년도에 1,577명을 계산해 보면 2019년도 대비했을 때 거의 약 80% 정도 가량 증가한 셈입니다. 자, 8번째 교육 명문 양천구 목동 또한 마찬가지로 2년 전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요. 2019년도에 거의 500명이 채 안 되던 그런 인원들이 지금 2021년도에 거의 1,000명 가까운 수준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중학생도 마찬가지로 순유입률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2019년도 대비했을 때 약 80% 거의 비슷한 비율로 거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증가되는 수요들 과연 그 주변에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매매가 안 된다면 당연히 임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임대가율은 상당히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네, 지금도 임대 전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임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없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네, 그렇게 비싼 임대가임에도 불구하고 비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중요한 건. 네, 그래서 매매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세 임대가도 같이 동반 상승시키는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10번째. 자, 자사고 그리고 특목고 이런 폐지 시에 강남 8학군과 교육 특구로 쏠림 현상은 계속해서 가속화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들의 부동산 가격 또는 그 지역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대 또한 우리가 필수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11번째. 사교육 열풍과 조기 유학 그리고 강남 집값의 분산 등을 이런 그 등을 이유로 자사고를 설립을 했었는데 이런 이유가 지금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강남 8학군 및 교육 특구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부채질할 수 있는 우려가 남아 있고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냐. 자, 부동산 가격이 이런 자사고 2025년도 폐지됨으로 인해서 네, 그 정책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과연 이 강남에 또는 교육 특구라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지역들의 부동산 가격 우리는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역에 투자하실지 또는 어떤 지역의 실거주 목적을 두고 가실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 무료 세미나 저희가 항상 진행하고 있는데 자, 요즘에는 뭐 재개발 지역들 많이들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 이제 공급의 바람이 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특히나 이제 재개발 밖에는 민간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은 공공과 민간의 성격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재개발이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 지역들 분석 그리고 소액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알려드리고 있고요. 매주 일요일 날 오후 1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1대1 무료 상담으로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직접 오셔도 되고요. 어쨌든 저희가 1대1로 진행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9호선 신논현역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이고요. 02-2638-3956번으로 전화를 주신다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집중해서 보셔야 되겠냐. 바로 이 강남 8학군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곳이죠. 서초구입니다.
서초동이고요. 이 지역에 이제 주택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앞으로 또 이 강남 3구에 이 특히나 이 서초구는 아직은 6억 원대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혜를 충분히 받아서 6억 원을 훌쩍 넘길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제가 추천드린 지역은 2호선과 3호선 교대역을 끼고 있는 역세권 라인들 되겠고요. 이 동네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고즈넉해요. 동네 엄청 조용하고요. 네, 제가 굉장히 또 이런 저는 조용한 동네 상당히 선호하는데 그런 지역입니다. 전용은 30제곱 미만, 네, 임대사업자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겠고요. 5억 5천에서 5억 6천 정도 시세, 전세 안고 투자해 놓으신다면 대략 한 6천 정도 가지고 일단은 투자를 해 놓으실 수가 있다. 자, 세 가지 추천 포인트는 선호도가 상당히 좋아요. 인프라가 너무나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가면은 잘 나가기 싫어하는 동네죠. 두 번째, 임차 수요가 많고 직주 근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임차 수요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많은 개발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임차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세 번째, 대형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어떻다? 좋다, 밝다. 네. 자, 일단 이 교대 주변에서 저는 이렇게 빨간색 쳐 있는 이렇게 음영이 들어가 있는 지역 있죠. 이 지역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자,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교통이면 교통. 자, 일단 교대역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남부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등등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이 상당히 좋은 곳이죠. 그리고 교대역은 2호선과 3호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올라가면 뭐 7호선 라인들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뭐 조금만 넘어가면 뭐 신분당선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로 교통이 상당히 편리한 곳입니다. 거기에다가 테헤란로, 남부수안로, 봉은사로 라인들의 여러 가지 일자리 종사자들이 상당히 풍부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고정적인 수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임대를 놓고 투자하시기에 걱정이 없겠죠. 자, 이쪽 지역 제가 여기 음영친 곳들 서초동, 자, 이런 지역들 놓치시면 안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 요런 부지들 개발들 남아 있고요. 요거 개발 진행되면은 토지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도 옆에 있지요. 거기에다가 서울 교대 임차 수요 풍부하고요. 서초 법조타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대형 병원, 대형 백화점, 학군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군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앞서 제가 이슈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런 학군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앞으로 임대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 이 주변의 인근의 임대가. 투룸이 무슨 임대가가 의미가 있겠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3룸만 올라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전체적으로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주변에 이 제가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음영을 친 곳 주변으로 둘러보면 수요가 빠져나갈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들 들어오면 들어왔지 나갈 사람들은 별로 없고, 무엇보다도 요 서초동 요 라인들이 사실 공급이 굉장히 없어요. 이 지역들이 내가 살고 싶어도 갈 만한 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공급에 대한 또는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불균형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보사부지, 정보사부지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정보사부지 여기 있고요. 정보사부지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큰 대기업들 시행으로서 굉장히 큰 기업인데 MDN그룹 2023년도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복합시설과 일자리, 특히나 4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고부가가치 산업이 이쪽으로 지금 현재 자리를 잡으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부지 면적도 현대차 GBC센터보다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대규모로 굉장히 양질의 직장인들이 몰려올 수 있다는 거. 롯데칠성 부지라든지 코오롱 부지의 개발 바로 옆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길 하나 건너가면 이런 개발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가 생깁니까? 여러 가지 상업시설, 업무시설, 쇼핑시설, 일자리 늘어나고 유동인구도 증가하고 이렇게 청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곳이 이곳이죠. 대상지가 여기입니다. 그만큼 이런 큰 다양한 개발들이 부동산의 가치를 어떻게 한다? 끌어올린다. 경부고속도로 제가 바로 옆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한남 IC에서부터 이렇게 양재 IC까지 이어지는 이 서울 구간 지하화로 구성이 될 예정인데 뭐 지금은 현재로는 교통편에 대한 얘기만 지금 나오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교통편 하나만 조금 개선이 돼도 이 지역은 삶이 너무나도 좋아질 예정입니다. 삶의 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향상이 되고 아무래도 교통편이 더욱더 발달하게 된다면 당연히 부동산의 가격도 동반 상승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 5억 5천에서 5억 6천 정도인데요. 아직 6억 원이 채 넘지 않고 있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시기에도 임대사업자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고요. 투자 금액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6천에서 한 7천 정도면 투자 가능하시겠고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은 3천에서 보증금 한 5천 정도 예상이 되고요. 월세는 약 130에서 140 정도 그리고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한 3억 원 정도 보유하신다면 월세 수익도 기대해 보실 만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역삼동입니다. 자, 역삼동은 강남구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앞서 제가 이슈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 8합군 라인들 가격대들이 상승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말씀드렸는데 역삼동도 마찬가지로 이 지역은 폭발적인 임대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피스텔, 소형 오피스텔 추천드리고요. 자, 이쪽 지역은 저는 1.5룸입니다. 틈새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1.5룸인 건데 원룸은 너무 작고 투룸은 조금 금액대가 부담스럽고 하다 보니까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대에 투자할 수 있는 한 8평에서 8평 반 정도 되는 사이즈 시세는 4억 6천에서 4억 7천 전세한국 투자해 보신다면 한 5천 정도 이쪽은 초역세권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워낙에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저는 월세 수익도 상당히 크게 노려보실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런 월세 수익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만한 지역입니다. 풍부한 이 직장인 수요가 많아요. 왜? 테헤란로니까. 자, 그리고 초대형 개발 호재가 많아요. 왜? 강남이니까. 국제기술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바로 옆에서 들리고 있기 때문에 낙수 효과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충분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강남, 특히나 이 강남구에서 역삼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교통이 또 상당히 우수한 지역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교통도 좋지만 일단은 인구가 1인 가구들이 정말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룸보다는 1.5룸을 추천드리는데 왜 1.5룸이냐?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돈이 없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지갑이 상당히 두툼하시거든요. 그런 분들 임대료 내시기에 좁디 좁은 원룸보다는 1.5룸, 투룸보다는 조금 투룸 좀 부담스럽죠. 혼자 살기에. 그렇죠? 그래서 1.5룸 정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찾으시는데 서울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1인 가구의 증가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삼동이라고 하는 곳은 위로는 9호선, 아래로는 2호선, 우측으로는 분당선, 좌측으로는 신분당선 라인들을 갖추고 있어요. 교통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4개의 노선을 좌우 양옆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삼성동 아니겠습니까? 요거 삼성동에서 들리는 개발, 우리가 개발은 많이 알고 있는데 투자를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역삼동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거기에다 교통 좋기 때문에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역삼동이라고 하는 곳은 가보시면 상당히 또 조용합니다. 강남의 테헤란로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지역적으로 조용한 동네가 많이 없는데 역삼동은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이고요. 예로부터 뭐 좋은 주택지로서는 뭐 명실상부 다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자, 그리고 거의 뭐 중심부에 뭐 테헤란로 그리고 봉은사로 이런 라인들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수요가 워낙에 풍부하고 상권들 가깝고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걸어서 다닐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리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교통이 이렇게나 좋은데 GTX 신분당선 연장되고 위례 신사선 들어오고요. 이게 다 강남으로 들어가는 노선들입니다. 앞으로 만약 10호선이, 11호선이, 12호선이 생긴다면 그 또한 마찬가지로 또 강남으로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남이라고 하는 지역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이 빠져나가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도 살기 좋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 좋게 만드는 곳이 바로 강남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투자의 1번지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강남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현대차 GB센터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큰 의미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강남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 수 약 100만 명 정도를 조금 웃돌고 있는 상회하는 수준인데 이 현대차 GB센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왜 이렇게 그렇게 크냐. 물론 개발 중요하죠. 근데 무엇보다도 사람이 늘어납니다. 사람. 네. 고용, 창출 효과 122만 명. 네. 이 많은 사람들 물론 다 들어올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구가 또는 임대 인구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주변에 부동산은 당연히 개발할 곳은 많이 없고요. 들어갈 자리는 많이 없고요. 있는 것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늘어나는,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부분들을 필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돈도 많이 쏟아붓는 개발입니다. 뭐 사실 삼성동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잠실 운동장까지도 개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워낙에 큰 초대형 개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모자라서 지하까지 파죠. 지하 6층까지 파 내려갑니다. 자, 이 6층까지 들어가면서 뭐가 구성되느냐? 예, GTX, KTX, 위례신사선, 광역철도 중심의 통합 역사들, 그리고 공공재, 상업시설 이런 것들 다 하나씩 구성이 되고 쇼핑 시설들이 뭐 안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나오죠. 땅이 워낙에 정말 특별하게 희소성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은 지상뿐만 아니라 지하까지도 그렇게 개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삼성동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별표를 정말 개발이나 또는 기대 수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뭐 별표 한 1000개 드려야 되겠죠. 자, 4억 6천에서 4억 7천 정도의 1.5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8평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피스텔 상품이고요. 대출 규제가 그렇게 많이 없는 상품이니까 네,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 충분히 기대해 보실 수가 있는 상품이고요. 전세를 일단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놓으신다 생각하신다면은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신다 생각하신다면 대략적으로 한 5천만 원에서 6천 정도면 투자 가능하시겠고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지역은 2, 3천만 원 정도에 약 110에서 120만 원 또는 130 정도도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네, 대출이 가능하시다는 전제하에 대략적으로 2억은 조금 안 되는 1억 7천 정도, 1억 8천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월세 수익도 올려보실 수가 있는 그런 지역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료 세미나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서울시 재개발, 지역적인 분석들, 소액 투자 방법들 매주 일요일 날 오후 1시 그리고 화요일 날 저희가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1대1 무료 상담하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네,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아직도 고민이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위치는 실질적으로 오신다면 저희가 9호선 신논현역에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선착순입니다. 02-2638-395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좋은 내용 담아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 학구열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학부모들, 특히나 이제 어머니들의 그런 침합범이 상당히 강한 나라죠. 그래서 앞으로 2025년도에 이런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우리가 또는 서울시장 안에서 특히나 서울 안에서도 교육이 상당히 우수한 지역들이 그렇게 많은 지역들이 아닙니다.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 위주로 가격 상승들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그런 교육열이 높은 지역 또는 교육하기 좋은 지역 그런 지역들은 수요가 특히나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3년에서 6년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만큼 수급에 대한 불균형은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강남 하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수요가 조금 더 빠진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강남은 다시 또 급부상할 수 있는 이유가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니까 이런 기회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